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저희 법인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산재보험에 관심이 있는, 내지는 그 신청자들이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청각장애에 대한, 즉 소음성 난청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소음성 난청 사건은 몇 번 다뤘는데 이력이 있지요. 예,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인정해놨던 규정들이, 이런 규정들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고,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의 규정이 무효가 됐고, 즉 그전에는 소음 사업장을 떠나는 날 리콜 제1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급여가 5년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그전에는 장애급여는 시효가 3년이었잖아요. 그래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아무리 내가 귀가 안 좋고 이게 소음성 난청, 즉 업무 관련성이 있다 할지라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했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 진단받은 날 내가 소음성 난청 환자구나, 내가 청각 장애가 있는 환자구나 라고 진단을 받은 날이 재발생일로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진단도 안 받았는데 사업장을 떠난 날이 제일이 돼서 3년 후에 뭐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10년차에 하다 보면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부지급되는 사례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이 하나 생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통 정년퇴직을 해요. 하고 뭐 10년, 20년 있다 하다 보면 나이가 많아지세요. 연세가. 그죠? 그럼 뭐 80세쯤 될 거예요. 뭐 60세를 넘어서서 뭐 70세, 80세 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뭐 어르신들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노인성 난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연세가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 감각신경이 무뎌지시는 거죠. 신경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귀가 안 들리는 현상이 노인성 난청인데, 자 볼게요. 어떤 80세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소음 사업장에서 85데시벨 연속 노출에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신 건 맞아요. 그럼 과연 이분은 귀가 안 들리는 게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쉽게 하면 내가 나이가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그 소음이 원인인 건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 고음역대의 패턴과 저음역대 패턴의 차이에 의해서 뭐 흔히 그 노인성 난청임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있다곤 해요. 예, 이제 이런 의학적인 부분은 있지만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난청에 있어서는 그게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귀가 안 들리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기존에 어떠한 기질적으로 어떠한 그 뭐 중이염을 앓았다거나 뭐 메니에르 증후군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거든요. 네. 됐는데 여전히 이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은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노인성과 소음성의 혼합성 난청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분명 규정이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지침대로 판단이 되지만, 또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약간 아전인수격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처분을 내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즘 다시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이슈가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좀 다루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산재 환자들은 장애 환자 재활 뭐 보조기라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숫자가 아니고 뭐 중등도 뭐 심한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장애 이게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우리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의 장애를 받았다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그러니까 경미한 장애가 14급입니다. 14급은 한쪽 귀가 40데시벨 이상 손실이에요. 한쪽 귀가. 이걸 우리가 편측성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래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양측성이다. 하지만 이제 편측성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이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 양측 40데시벨인 경우에는 뭐 11급.
양측 50데시벨인 거는 몇 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건강보호법상 쉽게 하면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장애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편측이 인정이 안 되고 양측 60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양측 60 장애를 받기 위해서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괴리가 발생하죠. 자, 산재법으로는 한쪽만 40만 나와도 산재법상 장애를 인정을 해줘요. 즉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국민건강보호법상,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 동사무소 국가장애를 받으려면은 양측 60데시벨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편측 혹은 60에 이르지 못하는 산재 환자들 50데시벨, 40데시벨 또 편측 40인 경우, 그죠? 14급, 11급, 10급인 경우에 있어서 보조기, 즉 보청기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모 지사에 청구를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부지급을 받았어요. 즉 한쪽당 지금 정확한 뒷자리는 아닌데 131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뭐 이제 사후 적합성 평가 해가지고 포함이에요. 그거는 총액이. 근데 본인 부담금 10%가 뭐 있네 없네부터 해서,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4급 편측성 14급을 편측, 즉 한쪽 40데시벨에서 14급을 받았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건강보호 관련 기준부터 봤을 때는 60 이상부터 주게 돼 있는데 못 준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지금 심사 청구를 해야 될 때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질의회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가 되면은 말씀을 드릴 거고, 좀 그런 보조기 지급에 있어서 사실 크잖아요. 130만 원 정도 되면은. 왜냐면 뭐 보청기를 뭐 제가 뭐 보청기를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보통 이제 쓸만한 거라 표현을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용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최소 뭐 한쪽에 뭐 200 후반에 300 초반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양쪽이면 뭐 300만 원도 600이잖아요. 근데 600 중에 양쪽에 지원을 받게 되면 260쯤 되지 않습니까? 좀 넘는 돈. 그러면 거의 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혹시 내가 100만 원대 후반을 한다, 보청기를. 그러면은 사실 이 보조기가 차지하는 게 커요. 예, 크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이런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특정 지사에서 지금 그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쟁점이 있고 어떠한 좀 논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 공개 청구가 아니고 그 질의회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좀 공유를 한번 해드릴 거고, 통상적으로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은 그 업무 가능성 평가를 따로 받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거는 꼭 아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처음에 내가 진단 받으려면 원칙은 뭐 이비인후과 가서 3번의 진단을 받아야 돼. 6분법을 해야 되니까 3번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장애가 나오면, 즉 청력 손실이 산재법상 규정에 나오면 접수를 해요. 그러면 또 조사를 하겠죠. 아, 이분이 근로자가 맞냐, 그 사업장이 소음 사업장이 맞냐, 이분이 또 직접적인 소음 노출 작업을 한 분이 맞냐 등등등등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 싶으면 이제 어디에 이제 특지를 보내죠. 즉 다시 한번 이제 특진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3번을 가셔야 돼. 3번을 가서 뭐 수능 전역 검사도 해야 되고 내관 유발 검사 등등등 각종 검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의 검사를 또 하시고,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는 경우 또 이걸 가지고 이 검사 수치와 그 검사 결과와 이분의 직업력을 또 판단을 합니다. 그죠? 판단을 해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전문조사를 거쳐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지사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통합심사가 됐건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빠른 곳은 빨라요. 왜냐면 사건이 많이 안 밀린 곳,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뭐 특정 지역은 많이 밀린 데가 있겠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뭐 1년 이상 걸린 것도 있다고 하고, 제가 듣기로는 뭐 1년 6개월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뭐 제가 뭐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그래요. 뭐 내가 누구한테 맡겼는데 뭐 걸린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그 정도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이제 그냥 이제 뭐 제가 직접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건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또 좀 난처 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주로 이제 그 2014년 이후에 그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해가지고 주로 이제 퇴직한 지 오래되신 분들 해가지고 주로 광업소, 이제 이런 분들을 주요 이제 저희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의뢰인이 많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광업소뿐만이 아니고 보면은 모든 사업장이 다 소음이에요. 보니까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또 서비스업은 안 그런가요? 그죠? 서비스업도 시끄럽죠. 주방도 시끄러워요. 사실은 환풍기라고 팬 소리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지하철도 시끄럽고 철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심사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기한 게 여러분들, 그 우리 지하철 말고 우리 철도 기관사 있죠? 여기가 소음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참. 그래서 나중에는 철도 기관사, 기차죠, 기차. 물론 이제 뭐 KTX도 있겠지만, 뭐 이제 디젤, 내연 엔진? 내연 기관이라 그러나요? 이제 이런 기관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는데 이런 게 안 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뭐 또 뭐 건설 현장에서 소음 당연하죠. 용접하시는 분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텔레마케터들, 그리고 조금 물론 이제 우리 노무사, 제가 노무사니까 노무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이 안 되기도 하고 좀 쟁점이 있는 거 제가 좀 살펴본 중 하나가 뭐냐면, 군인들 있죠. 군인들 난청은 좀 더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거기도 우리 군인들도 뭐 포사격도 있겠지만, 총소리도 있겠지만, 공군, 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이런 직업군도 있을 수 있고, 뭐 건설 현장 아까 말씀드렸고, 각종 서비스업. 그래서 뭐 보일러실도 가능한 것 같아요. 보일러 소리, 그죠? 뭐 집안 보일러가 아니고 큰 보일러, 큰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분들. 그래서 내가 조금 시끄러운 곳에 내가 일한 게 좀 시끄러웠다 싶으면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재판정이 없어요. 재판정이. 즉 연금 대상자가 됐는데, 보통은 이제 2년이 도과되고 3년차 되는 해에 산재법상 연금 대상자 대부분이 보통은 재판정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상이 고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정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정이 안 됩니다. 즉 내가 연금 한번 판정 받으면은 평생 연금 대상자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은 저희 법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인에서도 내지는 법률사무소에서도 좀 이런 난청 사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심심치 않게 어떤 판례들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에서 진행하면 뭐 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노무사인데, 글쎄요, 제가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는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물론 그 판례의 내용이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뭐 내부 지침이라는 게 녹아 들어가서 그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 소음성 난청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지금 거의 한 7년쯤 지났는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개개 사건들 있잖아요. 뭐 부직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승인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하는 거는 뭐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간혹 이런 판례들을 찾아보시고, 이제 난청뿐만이 아니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학구적인 분들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판례가 그렇다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룰로서, 어떤 업무의 어떤 기준으로서 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담 영역은 우리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하실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그런 것들은 좀 질문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무사가 그런 법률 상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답답한 마음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우리 소음성 난청이 요즘 좀 활발하게 된다. 그게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절차가 좀 길다. 과정이 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 외로 소음성 난청
사업장으로 인정될 만한 요건, 즉 85데시벨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많다. 끝으로 최근에는 하다 보니 그 보조기 지급에 있어서 부지급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당하다. 법 해석을 봐도 이제 이런 생각이, 이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승인 났던, 뭐 해결됐던, 내지는 부지급이 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